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1월 달도 4일이 지났는데 올 한 해 더욱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서포트를 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희 시스템이고요. 선희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희 시스템은 유기물질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애플의 이제 OLED 아이패드의 출시다라는 거고 그 물량이 1000만 대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기물질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BOE나 LG 디스플레이가 선 시스템이 이제 유기물질 증착 장비에 대한 가성비가 조금 좋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시스템이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작정적으로 이제 선 시스템만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가 뭐냐면 삼성은 이번에 선 시스템 말고 여전히 일본의 캐논 토키 증착기랑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한 9,100억 원 정도 되고 장비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2분기, 올해 2분기와 4분기에 각각 한 대씩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들어온 기기로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양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죠. 그럼 이게 왜 입고일이 중요하냐면 일단 디스플레이는 증착기기가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증착기기의 발주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은 증착기기의 발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장비들이 후속으로 발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현 시스템한테는 이런 증착기기 발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애플의 선호도는 일단 캐논 토끼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선의 시스템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BOE의 현재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은 캐논 토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죠. 하지만 만약 캐논 토끼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캐논 토끼가 이제 모든 회사에 발주를 받아도 이것들을 공장에 대한 공간이나 장비 입고일 등을 따지게 되면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캐논 토끼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증착 장비가 들어오는 게 한 25년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25년도가 되면은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해서 발주가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 그래서 캐논 토끼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 시스템을 일부 채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선 시스템을 채택할 때는 LG와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BOE와 LG 같은 경우는 조금 라이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라이벌의 관계가 있고 또 선 시스템은 이제 LG랑 같이 협약을 했던 경험이 오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 시스템에 유기물질 증착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일단 LG 디스플레이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 시스템이 이런 유기물질 증착 장비에 대해서 많은 파일도 못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또 BOE와 LG 디스플레이가 각자 이제 협약하기 위해서 미팅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젠간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바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했던 건 이제 현재 이제 3만 원 부근이었죠. 고점을 현재 뚫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점점 우상향 돼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봤었죠. 5평선, 10평선, 20평선, 이게 60평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는 시세가 점점 이제 상방으로 중장 60평선 상승하면서 120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났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점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거는 현재 당장 이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현재 잘 지켜준다면 이평선들이 점점 모여 있다가 다시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좋은 이슈가 있으면 더 탄력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속 비비다가 상승의 힘이 강해지나 싶었지만 이게 멈출 수도 있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멈췄을 때는 한 27,500원 부근 이런 부분과 이제 못해도 이제 25,500원 부분은 조금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2만 한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8,000, 29,000원, 28,500원 정도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뚫렸을 때는 그래도 지켜줘야 될 자리는 27,500원 부근과 25,500원 부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60평선과 120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힘이 조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매물대를 잘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부분을 조금 잘 지켜주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매물대적인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 사항이나 이슈가 있으면 이제 다시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선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어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